직전 장관이었는데 국회에 지금 이해 충돌 논란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당으로도 불똥을 튀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이 논란의 출발점 바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겠죠. 박 의원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역시나 이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무소속으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기자회견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최근 저와 관련해 불거진 카더라식 의혹은 제 개인의 결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네, 박 의원 국민의힘 어제 탈당을 했는데 뭐 의원직을 사퇴한 건 아닌 거고 네, 뭐 지도부와 이렇게 거죠. 구체적으로 논의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없었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고 네. 이 박덕흠 의원 사태가 불거지고 나면서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이게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일부 네네. 중진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했지만은 적어도 김홍걸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처보다는 강해야 됐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무슨 의원직 제명이라든지 당내 진상조사위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게 뭐냐면은 네. 의원직 제명 안건 회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통과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이슈로 가지고는 계속 몇 달 걸릴 수가 있어요.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해버리면은 어차피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예. 그래서 당에서도 그냥 박덕흠 의원이 알아서 탈당해 주기를 원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2심 전심이 됐는지 뭐 어쨌거나 조율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탈당을 일단 했으니까는 당내에서는 부담을 덜었고 이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후에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박차를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여당은 역시 이번 탈당만으로는 좀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정치개혁 TF팀을 출범시키면서 또 다른 이해충돌 사례들도 조사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삼성 제일모직 관련해서 승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네. 조수진 의원 관련해서 재산이 11억, 현금성 재산이 11억 늘어난 부분도 지금 조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건 민주당 자체 TF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국민 앞에 모든 걸 밝히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밝혀낸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각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밝혀내서 그 문제 털고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국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국회가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좀 통과시켜서 제대로 된 조사, 그다음에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여당의 TF는 야당 의원만 조사를 하나요? 그렇게 되면은 별로 이게 TF 출범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윤창현 의원 얘기 나오고 조소진 의원 얘기 나오는데 여당 의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어서 여당 의원은 여기 TF 제외 대상인지 조사 제외 대상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여당에서 앞으로 활동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께도 요청드립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큰 의원들의 상임위는 의장 직권으로 즉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생선 가게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 살을 내놓지 않으면서 남에게 뼈를 깎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역시도 지금 이제 이해충돌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좀 반격 카드를 꺼내는 모습입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근데 이 타깃이 지금 이계호 의원, 김성주 의원, 윤영찬 의원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윤창현 의원 얘기하니까 야당에서는 또 이제 여당 의원 공격을 하는데 지금 타깃이 된 사람이 보면은 이계호 의원, 김성주 의원, 윤영찬 의원이거든요. 왜요? 네. 그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림해양부 수산위원회, 농림해양부 수산위원회 위원장인데 원래 농림부 장관이었던 분이고. 아, 예. 네, 그다음에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데 지금 보건복지위 간사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그
네이버였나요? 예. 네이버에 들어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카카오, 예, 카카오였나? 네. 네, 카카오 들어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원래 포털사 부사장 출신이었던 네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여당에선 야당 공격하고 야당에서는 여당 공격하고 이런 식인데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세비를 감액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환제 도입하거나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는 법안 계속 반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도 19대, 20대 계속 폐기가 되고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야가 합동으로 해가지고는 내 당, 네 당 가리지 말고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야당의 잘못은 야당의 잘못인 거고 또 여당도 사실 농림부 장관 출신이 지금 농해수위위원장을 하고 있다. 거기 있으면 국정감사인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걸 통과시켜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 분 말고도 제가 볼 때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런 이해충돌이 있는 분 많다고 저는 봐요. 다 찾아보면. 그렇죠. 다 예. 찾아보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지금 말씀하신 세 사람이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립대학 이사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좀 논란이 돼가지고 새로 불거졌어요. 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뭐 얘기할 게 아니라 부패방지법 만들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해충돌이 되는지를 밝혀내고 그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든 아니면 그걸 사퇴하게 하든 뭐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확하게 통과시켜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이걸 바로잡는 시스템적 완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가리지 말고 이 전수조사를 해서 뭐 상임위 배치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